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리입니다. 오늘은 신라 통일신라의 그 문무대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일신라의 신라의 30대 왕인 문무대왕은 626년부터 681년까지 55살에 사망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위는 661년부터 681년까지 35살에 즉위를 해서 20년간 통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앞에 아버지는 태종 무열왕인데 태종 무열왕과 문명왕후의 장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왕후는 누구냐면은 김유신의 둘째 누나가 되겠습니다. 태종 무열왕과 김유신의 누나인 문명왕후의 장남. 그 다음에 이 문무왕의 아들은 이제 신문왕. 그래서 이제 신라를 통일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것은 이제 김유신 장군. 그 다음에 이제 김춘추가 바로 이제 태종 무열왕이 되겠고, 그 무열왕과 김유신의 누나가 문명왕후니까 이 김춘추하고 김유신 누나 사이에서 난 완전 그 적통이 바로 이 문무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은 이제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650년에 24살 때 진덕여왕 때 당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당나라의 고종이 그 저기죠, 축전무후의 신랑이죠. 그다음 당태종의 아들이고, 그래서 당태종의 아들 당의 고종에게 치당 태평송을 바치게 되겠습니다. 654년 28살 때 한참 젊은 나이에 아버지인 김춘추가 신라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면서 군권을 맡게 되죠. 병사. 그래서 병부령이 되겠습니다. 이 김춘추가 신라왕이 된 게 이제 태종 무열왕이 되겠고, 그 아들이 바로 이 문무대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무왕이 이제 삼국 통일의 위협을 아버지의 하던 일을 받아서 이제 완성을 하는 거죠. 660년에 34살 때 신라의 정예군을 지휘를 해서 백제를 멸망을 시킵니다. 당나라의 협조를 받아서 백제가 660년 멸망하죠. 이때 이제 34살이니까 뭐 한참 혈기왕성한 대장군이 되겠습니다. 668년에 42살 때 고구려를 멸망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이때 고구려가 멸망할 때 상황을 볼 것 같으면은 당나라의 사령관 이적이 이제 당나라 군대를 끌고 와서 고구려의 부여성 등 40개 성을 당나라가 함락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당나라에서는 이때 이제 연개소문이 죽고 연개소문의 아들들이 이제 내부 권력 다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장남인 연남생이 이제 그 당나라에 이제 투항을 하고 당나라 이제 그 장군이 됐죠. 그다음에 이제 그 둘째 셋째 아들들인 연남건, 연남산 이들이 이제 그 권력을 수도에서 권력을 잡았지만은 연남사는 이제 마지막에 결국에 당나라에 투항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연남건만이 남아서 당나라에 저항을 하죠. 그래서 이때 당나라군이 쳐들어왔을 때 고구려의 권력차 연남건이 5만 명의 고구려 대군을 이끌고 당나라하고 싸웠지만은 설하수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고구려군 3만 명이 전사를 하면서 고구려의 이제 그 국력이 좀 쇠하게 되는 거죠. 신라는 북방의 요충지인 비열홀, 비열성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줄을 설치를 하고 파진찬, 벼슬이죠. 높은 벼슬이죠. 파진찬인 용문을 총관으로 임명을 해서 여기를 이제 지키게 합니다. 당나라의 칙사인 우상, 아주 고위급이죠. 유인계가 이제 들어옵니다. 이제 당 고종이 파견을 해서 당나라의 칙사인 우상인 유인계가 신라의 수기 벼슬이죠. 장군 뭐 이제 그죠. 김상광과 함께 당항진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들어온 거죠. 이제 그 조선으로 해서 그 고구려하고 싸울 때 신라의 김인문, 이건 뭐 완전히 그 왕족이죠. 신라의 김인문이 성대한 환영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당나라의 대장군이 유인계가 신라 선발군을 이끌고 천강으로 공격을 출발하게 되고 신라의 문무왕은 한성주에서 후발부대를 사열하게 되겠습니다. 최고 사령관인 대총관
대각관인 이 김유씨는 풍병으로 병이 있어서 출전을 못하고 서라벌에 남고, 그 밑에 있던 이제 그 대총관은 이제 남고, 이제 총관들이 이제 다 이제 출동을 하죠. 고구려 공격을 위해서. 그래서 총관으로 임명된 각관 김인문, 김흠순, 김천존, 문충,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벼슬인 잡찬, 진복, 그 다음에 다른 벼슬인 파진찬, 김지경, 다른 벼슬인 대하찬, 김양도, 김계원, 김흠돌, 이런 사람들이 후발 부대를 이끌고 문무왕이 서라벌을 출발을 해서 북쪽으로 이제 고구려를 이제 치러 가죠. 당나라군의 총사령관인 이적과 함께 신라의 대당 총관인 김인문이 이제 최고 그 고위급이죠. 그러니까 왕족이고, 김인문이 고구려의 평양 북쪽 20리의 영유산까지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양을 이제 거의 이제 포위를 하고 공격을 한 거죠. 사천 벌판에서 김문영의 신라 군대가 고구려의 태대망리지, 최고 높은 벼슬인 태대망리지인 연남건을 격파를 하고 신라가 이제 전쟁에 승리를 하고, 고구려는 이제 전부 쭈그라드는 거죠. 이때 668년 9월 21일 날 신라와 당나라군이 평양성을 포위를 하자, 그때 고구려의 마지막 왕인 보장왕이 연남산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98명의 수령들과 함께 고구려에 항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연남건이 성에 남아서 끝까지 군대를 이끌고 항거를 하지만은 고구려의 승려인 신성이 성문을 열어주어서 평양이 함락이 되겠습니다. 당나라의 총사령관인 이적이 그 보장왕,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자인 복남, 덕남, 그 다음에 대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 해서 한 20만 명을 이끌고 당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때 갈 때 이제 신라의 귀족들도 따라가죠. 그래서 각관인 김인문과 대하찬인 조주가 이적을 따라서 당나라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문무왕은 일단 그 평양을 향해서 출발을 하다가, 한성을 출발해서 가다가 이미 전쟁이 이겼다, 끝났다, 그 다음에 당나라 장군들이 전부 당나라로 돌아갔다, 이 말을 듣고 다시 한성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나라의 총사령관이 이적이 말하기를, 지금 신라는 니네는 아무런 공이 없다, 이렇게 차갑게 말을 하니까 이 말에 신라군들은 동요를 하게 되고, 문무왕은 이런 그 신라들을 사기를 위해서 포상을 신라들한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가 668년 멸망한 후에 2년 후인 670년에 44살이 된 그 문무대왕은 44살이 되죠. 이때 이제 2년이 지났을 때, 고구려 멸망 후 당나라의 고종이 신라의 사신인 김흠순을 귀국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라의 사신인 김양도, 이 사람은 귀국을 안 시키고 억류를 해서 감옥에서 고문을 받다가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왜 당고종이 왜 신라에 이렇게 그 악한 억하 감정으로 이렇게 신라를 하냐 하면은, 일단은 고구려 멸망 후에 신라가 당나라가 많이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백제의 땅과 백제의 유민들을 신라가 지배를 하고 취한 데 대한 보복 조치, 그 다음에 이제 불만, 이런 것이 이제 당나라가 생긴 거예요. 신라는 당연히 이제 그 백제를 당연히 자기가 지배를 하고 고구려도 지배를 해야 되는데, 당나라가 이제 자기가 전쟁에 참가를 했다는 그 지분을 요구를 하는 거죠. 왜 니네들이 다 해먹냐? 우리도 백제와 고구려를 땅도 먹고 지배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쟁이 생기고, 결국은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제 당나라가 이제 밀려나죠. 그래서 이제 신라가 이제 통일신라를 이루면서 백제와 고구려 땅을 지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671년에 이제 45살 때 백제에다가 당나라가 설치한 웅진도독부를 이제 공격을 해서 당나라의 지위를 받는 말갈병들을 격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고구려도 그 부흥운동을 하고 있는 고구려계의 건모잠, 안승, 이런 사람들을 또 그 신라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당과 이제 싸우는 거죠. 제일 큰 적이 당이니까. 672년 46살 때 당나라의 대군이 이제 드디어 이제 가만히 안 있고 이제 통일신라를 침공해 오죠. 그래서 당나라의 대군이 침공을 해서
백제, 고성성, 가림성 등을 점령을 하게 되겠습니다. 당나라의 장군인 고간의 한족 병사 1만 명과 말갈족 이조행의 3만 병사가 평양에 도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뭐 백제에 있는 그 성을 점령을 한 다음에는 이제 또 이제 그 고구려도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한족 병사 당나라 군사 1만, 그다음에 말갈족 병사 3만 해서 한 4만이 이제 평양으로 공격을 해와서 공격을 해오죠. 한시성, 마읍성, 백수성이 함락이 됩니다. 이제 고구려 땅이죠. 그다음에 그렇지만은 신라는 고구려의 부흥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군 건모잠, 그다음에 이제 왕으로 옹립된 안승, 이런 사람 고구려 부흥군과 함께 당나라와 공격을 하지만은 신라의 내부 분열로 인해서 신라가 패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당시 전쟁에서 김유신의 아들인 원술도 패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당나라와 전쟁에서 대하찬인 효첨, 그 다음에 이제 사찬인 의문, 산세, 아찬인 능신, 두센,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 신라의 고위급들이 사망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쟁이 이제 당나라가 워낙 이제 세력이 세니까 신라가 좀 밀리기 된 그때 이제 김유신 장군이 이제 제안하기를 이게 너무 세력이 센 놈하고 맞붙어봐야 우리가 깨지기만 하니까 오히려 수비에 치중을 하자, 방어전을 주장을 하게 되고, 김유신의 주장에 의해서 한성주 둘레에 주장성, 이런 그 성들을 쌓고 방어진지를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백제 땅에 있는 웅진 도독부의 소속인 백제 관원 등의 그 포로들을 당나라에 돌려보내고, 이제 당나라에 이제 살살 꼬시는 거죠. 유화 정책을 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물품과 표문, 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비단, 뭐 인삼, 뭐 이런 그 뇌물을 좀 쓰는 거죠. 해서 당나라의 유화책을 피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에서 이제 지구 뭐 좀 무력이 좀 딸리니까 그렇게 된 거죠. 673년에 47살 때 고구려가 멸망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을 때 당나라의 침략에 대비를 해서 성을 많이 쌓고 대하찬인 철천에게 병선, 그러니까 그 배를 100척을 줍니다. 그래서 배를 100척을 주면서 서해안에 그 당나라 놈들이 올지 모르니까 이 100척으로 서해안을 지켜라 하면서 대하찬인 철천에게 수비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하면서도 신라는 당나라, 말갈, 거란과 계속 전쟁을 하게 되겠습니다. 674년 48살 때 문무대왕이 고구려 유민을 받아들이고 백제령을 계속 지배를 하자 화가 난 당나라 고종이 문무왕의 관작을 깎아서 없애버리게 되겠습니다. 이 웃긴 놈이다, 너 우리 당나라 신하가 아니다, 너 다 빼버려. 이제 당 고종이 이제 뿔난 거죠. 고종은 문무왕의 동생이면서 당나라에 머물고 있던 김인문을 신라 왕으로 봉하고, 야, 너 문무왕 너는 안 되겠다, 네 동생이 왕하여야 되겠다, 너 당나라에 충성도 안 하고 너 아주 나쁜 놈이다 하면서 그 문무왕의 동생인 김인문을 신라 왕에다 봉하고, 이 김인문한테 많은 군사를 주어서 너 신라를 좀 공격해라, 네가 형 대신 네가 좀 왕해라, 이렇게 이제 고종이 이제 별다른 책략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 당나라 군사를 다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해도 뭐 그렇게 대승을 거두지는 못하고 멀리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들고, 그렇다고 뭐 승리를 한다는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대신 이제 김인문한테 네 형 죽이고 네가 신라 왕 해라라고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뭐 이게 잘 안 되죠. 675년 49살 때 당나라 장군 유인계가 다시 이제 고구려를 공격을 합니다. 문무왕이 조공을 보내고, 아유 뭐 왜 이러십니까, 뭐 선물 보내고 유감을 표시하자, 그러면 됐다, 그래 이제 그만하자, 아니 뭐 전쟁 해봐야 뭐 사람들만 많이 죽고 뭐 돈 많이 쓰고 뭐 되는 것도 없고 뭐 서로 피해만 보고 뭐, 그러니까 이제 화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안 되겠다, 이런 또 치자 해서 이제 당나라의 장군인 설인귀가 다시 고구려를 침략을 합니다. 신라는 이 당나라와의 계속된 전쟁에서 크고 작은 싸움 18번이지만은 모두 다 신라군이 승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당나라 병사 6,000명이 죽고 말 200피를 신라가 얻게 되겠습니다. 676년 50살 때 당나라가 신라에다가 계림도독부를 설치를 하고 지배를 하려고 하던
당나라 군대를 나당 전쟁에서 완전히 격퇴를 하게 되겠습니다. 고구려가 668년에 말망을 했으니까 거기서부터 8년 후가 되겠습니다. 676년 문무왕은 50살이 되겠고요. 당나라가 계속 공격을 해서 서린기가 소부리주, 기벌포 전투 이런 데서는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22번의 전투에서 모두 신라가 승리를 하고 당나라의 그 군사 4,000명이나 이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당나라가 백제령 드디어 이제 한 8년이 지난 후에 당나라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신라 놈들이 끝까지 이렇게 계속 하는데 여기만 싸울 수도 없고 뭐 당나라야 뭐 저기 많죠. 뭐 사방으로 뭐 저 서쪽으로는 뭐 무슨 위구르도 있고 뭐 토번도 있고 뭐 그다음에 흉노족 뭐 그다음에 뭐 선비족 북쪽에 뭐 그다음에 저쪽 이제 발에도 이제 조금 있으면 세워지고 뭐 해가지고 사방에 적들 아니면 자기네들이 지배해야 될 관리해야 될 저 영토가 많은데 계속 고구려에만 저 병력을 투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당나라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76년에 문무왕 50살 때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했으니까 고구려 멸망 후 8년 후에 당나라가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령 안에 있던 웅진 도독부를 요동에 있는 건안성으로 이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부 요동으로 이제 뒤로 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평양에 있던 그 고구려 지배를 하던 안동도부는 요동의 신성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당나라군이 철수를 하고 통일신라가 다시 거기 지배권을 조선 땅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